네, 10여 년 전 200억 원대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황필상 씨. 기억하시는 분들 몇 계실 겁니다. 주식과 현금 200여억 원을 모교에 쾌척한 50대 사업가로 화제가 돼서 뉴스에도 연일 보도가 됐었는데요. 13년 전 당시 황 씨의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평소에 준비해온 거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제가 뭐 살아오면서 이런 일에 놀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있으면서 부담 느꼈다는 게 오히려 이제 없어지니까 편한 거죠. 정리가 됐으니까. 그건 마치 미뤘던 숙제를 푸는 거나 같은 거죠. 네, 13년 전인 지난 2002년 황 씨는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의 90% 상당인 200억 원과 현금 15억 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는 이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이사장을 바로 황필상 씨가 맡은 겁니다. 이후 6년이 지난 2008년 세무서는 황 씨가 이사장을 맡은 재단에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을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황 씨는 기부를 했더니 세금 폭탄이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의 판단 엇갈렸습니다. 1심은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고요. 2심에서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세무서는 황 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서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 원을 낼 것을 통보했습니다. 황 씨는 전 재산을 기부한 게 무슨 죄냐며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진실은 과연 뭘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이래가지고 누가 기부하고 싶으냐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 얼마 전에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독일에서 독일의 그 유럽의 골동품을 많이 모은 분이 그 어떤 그 시에서 운영하는 이 박물관에다가 그 기증을 했는데 그 뭐 거기에서 다 잊어먹고 거기에서 그래도 매점이라도 하면서 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마저 이 시장 바뀌면서 빼앗기고 이래가지고 정말 빈털터리가 됐던 거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러면서 무슨 기부 어쩌고 떠들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아니죠. 아니 근데 이거 세금 이렇게 나왔다는데 증여세가 보통 얼마예요? 증여세가 이제 그 증여하는 액수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네. 1억을 할 때하고 2억을 할 때하고 구간 따라 틀린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215억을 증여하셨는데 30억을 넘게 되면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0억 정도가 이제 부과된 것은 50%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 주식하고 현금 기타 등등에서 부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30억 밑에는요? 30억 밑은 금액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1억, 5억, 10억 구간 따라 보통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공제 범위가 있는데요.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서 공제 범위를 제외하고는 보통 10%에서 50% 사이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50%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류지연 앵커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1심은 이 뭐죠? 저 장학재단이 그 선의를 인정을 해줘가지고 세금 낼 필요 없다. 근데 2심은 이제 법대로 세금 내야 된다 이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런 장학재단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학재단 이사장이 본인이 취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즉 바꿔 말하면 이사장으로서 봉급이나 또 거기에 맞은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의 세금 내야 될 곳으로 기부를 하고 본인이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영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그랬을 걸 보여지는데 사실 이거 좀 아직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직 1심, 2심이 좀 달라진 것 자체만으로도 좀 쟁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맨 처음에 215억 가치의 그것도 15년 정도 전에요. 이걸 가지고 평생 편하게 살려고 맘먹으셨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월급 받지 않으셔도 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학재단이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안 했다고 하면은 또 의심스러우시는데 지금 2,400명 정도의 대학생에게 36억 정도의 장학금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 대학원생들한테 또 장학금이나 연구금을 25억 정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이 재단으로서의 임무를 다 했고 재판부도 재단 승인을 할 때 1심에서는 선의에 따른 기부임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좋은 용기를 가지고 기부를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세금의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면 사실 대한민국 기부 안 한다 계속 얘기하지만 저 같아도 이렇게 되면 기부 못할 것 같아요. 정 떨어지죠. 무서워서 못하죠. 근데 재판부의 이제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 사실 뭐 재판부의 판결을 저희가 기록을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법인이라든가 이런 기부를 통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까운 사례로 이제 본 사례를 보면 외국인한테 50억을 어떤 여성이 증여를 받습니다. 근데 증여세를 50% 이상 낼 것을 염려를 해서 투자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예. 어느 날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기는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증여세를 탈피하게 된 목적이었대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투자 계약을 했던 부분을 취소하겠다 해서 그 돈을 회수하겠다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탈세 목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조심스러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증여나 기부 문화를 자체를 저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분이 좀 나쁘다 이 얘기죠. 그렇죠. 뭐 다들 지적했었습니다만 그런 선례들이 있고 나쁜 그런 관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법이라는 잣대로 예.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고액 기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너스 소사이어티 같은 클럽에서 1억 이상 1억 이상 기부하는 기부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유명 연예인들 미스의 수지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김보성 씨라든가 연예인들도 미스 수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분들이 사실상 그 어렵게 번 돈들을 1억 클럽에 1억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부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가 점점 각박하면 각박해지고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법 체계가 실질적으로 악을 막으려니 선이 닫히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조가들이 규제를 또 만들어서 또 규제를 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네. 다른 어떤 행정적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기부자들이 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명확한 명분만 있고 있다 그러면은 이 법에서 조금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제가 과거에 이제 경험에 장학재단 이사장을 제가 한 몇 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젊으신 나이에 네, 그런 뭐 어떻게 운 좋아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어휴. 저게 사실 보통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금액을 계속 결제를 맡게 됩니다. 근데 예컨대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은행에 이자 불어나는 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다가 19개 대학이 몇 억을 썼다라고 하는 건 저기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나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쓰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운영하는 게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룰대로 그대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또는 영리 단체를 갖고 있는 장학재단도 있죠. 그래서 무슨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사업을 또 한다.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할 수익을 경우에 내야 수익은 다 써야 되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 다 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저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쁘고 좋은 기부가 저렇게 좀 악용되는 저 케이스는 아직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1, 2심이 엇갈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서두에 미리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많이 여쭤볼 게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있다. 큰 장학재단이 아니라 조그만한 자단. 아이 뭐 그거 자꾸 아니, 그냥 보시면은 재단을 갖고 있으신 분들 보이시죠.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예, 하네요. 예.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돈 돌려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애초에 부과됐던 세금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통 가사금 전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하. 그 좋은 결론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